선생님은 수학과 팀장 최가진이라고 하고, 알 거야, 아는 사람들은, 그지?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은, 물론 공식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은, 또는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더할 때가 있고 곱할 때가 있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빼거나 나눌 때가 있어. 그러니까 너네가 더할 때와 곱할 때, 뺄 때와 나눌 때를 잘 구별할 줄만 안다면 계산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 근데 너네가 그거를 찾아내지 못하는 게 문제지, 그지? 일단 기본적으로 더하기를 할 때는 언제냐면, 바로 문제가, 너네가 그 문제를 읽어봤을 때, 아, 이 문제는 분명히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는 경우구나 라든가, 문제 자체에 또는 이라는 말이 있으면, 즉 영어로 or에 해당되는 문장이 어색하지 않다면, 그 문제는 꼭 또는 이라는 말이 없더라도, 아, 이거는 or에 해당되는 거구나 라고 너네가 알 수 있다면 그거는 다 더하기야. 그리고 동시에 일어나거나 둘이의 연관이 있거나, 또는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and에 해당되는 거, 그러면서, 뭐뭐를 거쳐, 뭐뭐 하면서 등등의 이런 말들이 있으면 그때는 곱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경우의 수들끼리 겹치는 게 있으면 빼야 돼.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똑같은 게 두 번씩 일어나면 그때는 나눠야 돼. 나누기 2를 하든 뭐 나누기 6을 하든 너네가 많이 해봤을 거야. 그런 것들 너네가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 계산하는 건 누구나 다 해. 초등학생들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하잖아. 근데 언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지를 알아야 돼. 그게 중요하다. 1번 같은 경우는 이 문제는 곱하거나 나누거나 이렇게 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야. 그냥 너네가 일일이 하나하나 세보는 문제야. 240원이라는 돈을 지불을 하려면 동전의 개수가 제한이 없고 여러 번 사용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240원을 너네가 실제로 만들어 보는 거야. 동전이 너네한테 무제한으로 있을 때 그때 240원을 만들려면 몇 가지 경우가 생길지 찾아보는 거거든. 근데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너네가 실수하는 아이들이 많거나 아니면 뭔가를 빼먹는 아이들이 많아. 근데 그런 실수나 빼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 그게 바로 표 만들기야.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문제의 풀이가 뭐냐, 더하기 빼기 이런 게 아니야. 그냥 표를 만드는 거야. 근데 표를 만들 때도 약간의 요령이 있습니다. 일단 제일 비싼 금액부터 써. 그러면 첫 번째 100원, 그 다음에 50원, 그 다음에 10원이 있겠지. 너네가 지불을 하려면, 제일 편하게 하려면 비싼 걸 많이 내는 게 제일 편해. 즉 240원을 내려면 100원짜리는 몇 개? 2개. 50원짜리 필요 없고 10원짜리 4개. 이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너네가 이제 하나하나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이제 100원짜리를 2개 썼으면 그 다음에는 50원짜리나 10원짜리를 만들 수 있는 가짓수는 더 이상 없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제일 비싼 동전을 하나를 줄여. 그러면은 하나. 그 다음에 50원짜리가 더 비싸지 10원짜리보다. 그럼 50원짜리를 몇 개? 2개를 내고 10원짜리를 4개. 그 다음에 50원짜리를 하나를 줄여. 하나. 그 다음에 10원짜리는 그럼 몇 개? 9개. 그 다음에 50원짜리를 또 줄여. 0개. 그러면 10원짜리는 몇 개? 14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다시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 해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짜리는 다 했지. 100원짜리 하나짜리는. 100원짜리를 안 써 이제. 안 쓰고. 그럼 50원짜리 제일 많이 쓰려면 4개. 그 다음은 3개, 2개, 1개, 0개. 굳이 안 써봐도 알겠지. 그러면 총 몇 개일까? 9개.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너네가 다 쓸 필요가 없단 말이야. 대충 규칙만 발견한다면 아, 이런 식으로 너네가 만들어 주겠구나라는 걸 뒤에 거는 예상할 수가 있지. 너네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표 만들기와 예상하여 풀기, 이런 게 바로 이 문제의 풀이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답은 몇 가지? 9가지.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 2번. 이것도 마찬가지. 초등학교 때부터 너네가 봐왔던 거야. 그지?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약간 변형을 시킨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P라는 점을 반드시 거쳐서 간대. 뭐뭐를 거쳐라는 말이 있으면 내가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거쳐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물론 and는 아니지만 사실은, 근데 이거는 그리고에 해당되는 문제야. P를 지나고 B를 간다는 거거든. 그러면 A에서 P까지 갈 때와 P에서 B까지 갈 때를 따로따로 구하는 거야.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단 A에서 P까지 갈 때는 몇 가지일까? 어떻게 된다? 일단 하나. A에서 1로 가는 것도 하나, 1로 오는 거 하나. 1로 오는 건 여기서 하나가 오고 여기서도 하나가 오니까 둘. 그 다음에 얘에서 1로 가는 것도 하나.
여기는 여기서 하나가 오고 여기서 두 개가 오니까 3. 그럼 이제 한 번 끝난 거야. 즉 이게 바로 A에서 어디까지? P까지 가는 경우가 세 가지란 얘기고, 마찬가지로 P에서 B까지 가는 건 몇 가지? 몇 가지? 여기서 마찬가지.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번엔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둘, 또 여기서 일로 가는 거 하나, 여기서 일로 오는 거 셋. 다시 얘도 또 몇 가지? 세 가지다. 그러면 얘와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이런 건 거쳐라는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두 개를 곱하라고. 그래서 얘는 답은 3 곱하기 3. 그래서 9 이렇게 되는 문제야. 이거는 쉬운 문제야. 너네가 풀 때 이 정도는. 이게 더 어렵게 변형이 되면 지나지 않고 로 바뀔 수도 있어. P를 지나지 않고 가는 경우 이런 걸로 바뀔 수도 있거든. 이런 문제들은 너네가 물론 여러 가지 풀이법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이거 같은 경우는 여사건으로 풀어도 돼. 여사건으로. 그러니까 P를 지날 때를 생각하고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서 P를 지날 때를 빼버리는 거지. 그럼 지나지 않는 게 되겠지?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여기를 지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여기 숫자들이 달라지거든. 잘 봐. 자, 여기를 지나지 않아야 돼. 여기는 지날 수가 없어. 그러면 봐봐. 얘에서 일로 가는 거 하나지. 얘에서 일로 오는 것도 하나야. 왜? 여기서 오는 게 없단 말이지. 그 다음에 여기는 둘인데 얘에서 일로는 못 가. 일로는 올 수 있어. 근데 여기는 몇 가지? 얘에서 일로 오는 것도 하나 있거든. 그럼 여기는 여기서 두 개가 오고 여기서 하나 오니까 여기는 세 가지야. 여기는 그대로 또 3이 와야 돼. 여기서 오는 게 없거든. 얘는 여기서 1이 오고 여기서는 3이 오니까 여기는 4. 그 다음에 얘에서 일로 가는 거 1, 여기서 일로 오는 거 합쳐서 4. 얘는 3과 4 합쳐서 7. 얘는 두 개 합쳐서 11.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 이게 바로 안 지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여기 없잖아. 내가 너네한테 특강을 하는 이유 이런 거야. 아, 문제는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 라는 걸 너네한테 알려주거든.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한 문제를 알려준 게 너네한테는 내가 두 문제를 알려준 거야. 오케이? 자, 3번. 난 이 문제를 보면 마음이 아파. 다이야, 그지? 그지? 은지야. 그지?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시험 문제에 정말 잘 나오고 너희들이 풀 때 솔직히 많이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야. 근데 이 문제는 마찬가지. 여기에는 지금 내가 삼각형만 물어봤지만 이 문제는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 선분도 나올 수 있고 직선도 나올 수 있고 삼각형도 나올 수 있고 반직선도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얼마든지 변형은 가능해. 그거에 대해서 연습은 너네가 다 해봐야 돼. 어떤 문제가 시험에 나올지는 몰라. 알겠어? 근데 이 문제는 삼각형 문제인데요. 자, 이런 반원이 있고 지금 보면 점이 총 몇 개야? 7개의 점이 있어. 자, 7개의 점에서 우리가 삼각형을 만들려면 점을 몇 개 골라야 돼요? 3개를 골라야 돼요. 근데 모든 점을 다 골라도 삼각형이 만들어질까?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는 푸는 게 정말 쉬워. 이 7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골라서 삼각형을 만들어라고 하면 이 문제는 너네가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바로 7개 중에 3개의 대표 뽑기 문제야. 그지? 그냥 대표를 뽑는다라는 건 7 곱하기 6 곱하기 5 대신 순서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삼각형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거든. 왜냐면 얘는 안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없어. 3개를 고르면.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생겨. 바로 무슨 얘기냐? 얘하고 얘를 고르면 어때? 삼각형이 안 만들어진다.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너네가 그냥 우리가 편하게 공식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 다른 뭔가가 숨겨져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저 문제 같은 경우는 다른 뭔가가 숨겨져 있는 걸 너네가 찾아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제일 편하게 푸는 방법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물론 여사건으로 풀어도 돼. 근데 여사건까지 생각하는 거 너네가 좀 힘드니까 제일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얘는 두 가지 부류로 애들을 나누는 거야. 첫 번째는 한 직선이 있지 않는 세 점과 그 다음에 얘네 같은 경우는 또 이 4개의 점은 한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쟤네에 있는 저 선들에 있는 점들은 아무리 골라봐야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 그지?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따로 분류를 해놓고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이 부분을 위라고 하고 이 부분을 아래라고 한번 해볼게. 위에서 우리가 만약에 3개의 점을 고르면 삼각형이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질까? 만들어지지 무조건. 그지? 무조건 만들어지는데 얘는 몇 가지일까요?
세 개 중에 세 개 골라야 돼. 한 가지밖에 없지. 이제 순서를 아무리 바꿔봐야 똑같은 삼각형이란 말이야. 그냥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한테 보여줄게. 이런 삼각형밖에 안 만들어져. 얘는. 그래서 얘는 몇 가지다? 한 가지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고르는 개수를 줄입시다. 위에서 몇 개? 두 개. 그러면 아래에서는 하나를 골라야 되겠지? 그치? 위에서 두 개 고르고 아래에서 하나를 고르려면 자, 세 개의 점 중에서 두 개를 골라야 돼요. 그럼 뭐야 바로? 대표 뽑기지 또.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뽑기. 그러면은 3 곱하기 2에 나누기 2 하면 되겠지. 이게 세 개 중에 두 개 고르는 방법이거든? 이게 위에서 두 개 고르는 방법이고요, 얘가. 그 다음에 아래에서 하나를 고르는 방법은 몇 가지 있겠어? 네 개 중에서 하나만 고르면 돼? 네 가지. 그죠? 그래서 이 둘을 어떻게 할까? 곱하는 거야. 그럼 몇 가지? 12가지. 그 다음에 또 위에서 하나를 고르고 아래에서 몇 개? 두 개를 고르는 방법이 있을 거란 얘기지. 그럼 위에서 하나 고르는 방법은 몇 개겠어 이번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 얘는 세 가지야, 그지? 이게. 그 다음에 아래에서 두 개 고르는 방법은 네 개 중에 두 개를 골라라잖아. 그지? 마찬가지로 네 개 중에 두 명 대표 뽑기. 그럼 얘는 4 곱하기 3 나누기 2 곱하기 1. 그죠? 이거 하지 맙시다. 이렇게. 그럼 얘는 몇 가지? 6가지거든. 그래서 얘는 3과 6을 곱한 18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아래에서만 이번엔 3개를 한번 골라봅시다. 삼각형 만들어지니? 없어. 셀 필요가 없지. 그래서 얘는 전체적으로 몇 개가 만들어진다? 1개, 12개, 18개 다 더했더니 31개가 만들어진다. 이게 바로 이 문제의 풀이야. 만약에 이 그림이랑 똑같은 그림이 나오고 문제가 삼각형을 구하라고 하면 답을 그냥 외워버려. 몇 개? 31개. 알았어? 무슨 말인지? 그 다음 4번. 이거보다 더 쉬운 문제 아까 보여줬지? 원 위에 점 찍어서 하는 거. 그거 틀린 사람들은 정말 우리 반 애들 가만 안 둘 거야.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정도 레벨이 되면 한 중간 정도 레벨이야. 그리고 아까 그 원 위에서 나오면 그 문제는 한 B 정도? A, B, C, D, E로 봤을 때 한 B 정도밖에 안 되는 문제란 말이야. 이 정도가 C야.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도 있어.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 다음 4번. 색칠하기 문제는 너네가 정말 조심해야 돼. 자, 일단 이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 반 애들은 좀 내가 10분 테스트에서 설명하고 해서 알 거야. 같은 색을 색칠할 때와 같은 색을 색칠하지 않을 때 문제 있었지. 그치? 이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야. 그냥 무조건 그냥 그거 생각할 필요 없이 개수만 집어넣으면 돼. 총 색깔이 몇 가지야? 문제 똑바로 읽으세요. 그치? 한글 장애를 없잖아, 우리 반에. 우리 지금 이 자리에. 한글을 못하는 애 없을 거 아니야? 문제에 처음에 써있지 몇 가지? 칸이 4칸이니까 너는 색이 4가지인 줄 알지? 낚여라, 이런 거에. 나중에 또. 그러면 처음에 A, B, C, D 이 4군데에 색칠을 하는데 단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대신 이웃하는 부분에 같은 색을 색칠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가 거기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자, 여기에 내가 색칠할 수 있는 색이 일단 몇 가지 있어? 처음에 5가지겠지? 5가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색칠을 했어. 그 다음에 여기는 얘랑 같은 색 색칠할 수 없으니까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에 얘는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돼. 그래서 몇 가지? 3가지. 근데 여기는 얘는 필요 없지. 그지? 얘하고 얘만 피하면 되는 거야. 그럼 몇 가지? 다시 3가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한다? 쟤네를 더해? 곱하는 거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그러면 몇 가지? 180가지가 나오는 아주 단순한 문제야. 근데 이게 바뀔 수도 있어. 이따가 뒤에서도 볼 거예요. 그 다음 5번. 자, 지금 종욱이가 나왔어요. 종욱이 어딨어? 저기 있구나, 종욱이. 종욱이가 심심해서 이제 동전 던지는 놀이를 혼자 왕따같이 하고 있어. 이제 동전을 던졌는데 동전을 앞면이 나오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 플러스 1. 그죠? 양수 방향으로 1만큼.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오면 음수 방향으로 1만큼. 즉 마이너스 1을 하기로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동전을 3번을 던졌더니 얘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네요. 동전을 3번 던질 때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는 구해라. 어떻게 하라고? 동전 한 개마다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2가지씩 몇 번? 그럼 어떻게 더해? 곱하는 거지. 왜? 동전을 던지고 던지고 던지는 거니까.
던지거나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곱하기야. 그럼 얘는 몇 가지? 8가지. 이게 1번이고요. 근데 3번 던질 때 말이 P에 있어야 되는데 P라는 점은 원래 있던 0이라는 점에서 원점 5에서 얼마만큼을 움직인 거야? 그지? 결국 그냥 플러스 1만큼을 움직여야 된다는 뜻이지.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두 번, 3번 할 건데 이때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구성되는 요소 아니야. 그지? 움직였을 때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밖에 없잖아. 그러면 플러스 1이 몇 번? 마이너스 1이 몇 번? 플러스 1이 2번, 마이너스 1이 1번. 근데 그런 게 몇 번이나 생길까? 그지?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도 있을 거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도 있을 거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도 있을 거야. 물론 너네 이해를 돕기 위해 다 썼지만 너네 나중에는 이렇게 하면 시험 시간에 시간 모자라. 어떻게 하느냐? 생각해봐. 야, 마이너스 1이 1번인데 그 마이너스 1이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세 번째냐 밖에 안 생기겠지. 그래서 몇 가지다? 3가지다. 이걸 너네가 바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답은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 8분의 방금 구한 3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뒷장. 분명히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 중에 한글을 못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야. 그지? 근데 이렇게 한글로 나오는 문제를 봤을 때 너네가 꼭 틀려갖고 와. 물론 중간중간에 영어도 있지만. 근데 이 말들을 너네가 못한다는 이유는 딱 하나야. 너네가 아직도 확률에 대한 성질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거지. 첫 번째 기억부터 봅시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의 확률이 몇이다? 0이다. 기억 맞네요. 이런 건 잘해. 그 다음 니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100이다. 그죠? 가끔씩 이런 애 있다? 야, 100%잖아. 100이지, 그러면. 병신들 있지. 그죠? 100이 아니라 뭐야? 1이야.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요. 그죠? 디귿.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면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이걸 뭐라고 부르지? 여사건. 여사건의 확률은 1-P다. 맞죠? 오케이. 그 다음, 리을.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하여 일어나는 결과를 경우의 수라고 한다. 그지? 대답이 줄었어. 왜? 자신 없거든, 너희들도 지금. 뭐다? 그렇지. 사건이다. 그럼 경우의 수는 뭐예요? 경우의 수란? 사건이 일어날 모든 가지수. 그게 바로 경우의 수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리을은 틀렸어요. 그 다음 미음.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하면 1-Q는 여사건의 확률을 물어본 거야. 근데 확률은 몇부터 몇까지야? 0부터 1까지야. 그럼 여사건도 0부터 1까지야. 그래서 미음은 맞습니다. 답은 그래서 몇 번이다? 4번이다. 이거 했는데도 이거 틀리는 병신은 뭐지? 3번? 그 다음 7번. 맨 앞에 앉아갖고 정신 안 차리지. 자, 주머니 속에 흰 공 5, 빨간 공 넷. 2개의 공을 연속하여 꺼낼 때 모두 같은 색깔의 공이 나올 확률은 단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 같은 색깔의 공이라는 게 흰 공이야, 빨간 공이야? 흰 공일 수도 있고 빨간 공일 수도 있어. 근데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니 없니?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걔네를 따로따로 구해서 더하란 얘기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럼 흰부터 합시다. 흰색 뽑을 확률. 처음에 흰색을 뽑을 확률은 몇 분의 몇? 전체 9개 중에 5개. 그럼 두 번째는 8개로 줄었지? 공이 원래 9개였는데. 근데 5개 중에 흰 공 중에서 또 하나를 내 흰 공도 뽑았잖아. 그럼 흰 공이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죠. 그죠? 얘네들을 어떻게 해? 이건 곱하는 거지. 왜? 흰 공 뽑고 흰 공 뽑는 거니까. 그 다음에 빨빨. 이때의 확률은 처음에 빨간 공 뽑을 확률 9분의 4. 그 다음 빨간 공 뽑을 확률 8분의 3. 그죠? 가끔 가다가 이제 이거 약분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약분은 할지 안 할지는 문제를 보고 결정해야 돼. 자,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분하면 2가 되지. 근데 얘도 이렇게 약분이 되지. 그러면 이건 약분해도 괜찮아. 근데 얘는 약분이 되고 얘는 약분이 안 되잖아? 그러면 그거 약분할 필요 없어. 왠 줄 알아? 우리 어차피 더할 거거든? 더할 건데 약분해놓고 더할 때 또 통분해. 병신이지. 하지 마. 통분 웬만하면.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면 돼? 18분의 5, 18분의 2. 3이구나. 3. 그 두 개를 더했더니 18분의 8. 약분하면 9분의 4. 이렇게 나오겠죠. 답은 그래서 2번.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자, 8번.
적어도 한 명의 여자가 뽑힌대.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다? 여사건이다. 근데 적어도란 말이 무조건 있다고 해도 여사건이 아닐 때가 있어. 우리 반 아이들 공부 좀 해본 아이들 한번 말해볼래? 어떤 경우가 적어도란 말이 있어도 여사건이 아닐까? 너네 10태에서 봤어. 만약에 너네가 예를 들어 세 문제를 시험을 보는데 적어도 2문제 이상을 맞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거. 그러면 적어도 2문제라는 건 생각해봐라. 3문제를 너네가 맞을 확률은 그러니까 다 틀리거나, 그지? 그 다음에 하나 맞거나, 2개 맞거나, 3개 다 맞는 경우거든? 근데 적어도 2개를 맞는다라는 건 생각해보면 여사건을 풀려면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적어도 2개라는 건 이때와 이때 2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거든? 즉, 적어도 2개란 말은 다 틀리거나 하나 틀리는 게 여사건이야. 하나 맞는 게. 근데 적어도 2개를 맞는다는 건 2개 맞거나 다 맞는 게 원래 사건이지. 그지? 근데 이때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면 이거 1가지와 이거 3가지야. 얘도 보면 이거 3가지와 이거 1가지거든? 이때나 어때? 똑같단 말이야. 적어도란 말이 있어도 이 문제를 여사건으로 풀 필요가 없는 문제야. 왜? 이걸 풀어서 다시 빼갖고 이거 구하느나 아니면 그냥 이거 직접 구하느나 어때? 똑같거든? 근데 만약에 적어도 한 문제라고 하면 그때는 얘도 포함되지. 이게 3가지거든? 그지? 그러면 이거 3개를 구하느냐 아니면 이거 하나를 구하느냐의 차이야. 그럼 뭐가 편하겠어? 당연히 하나 구하는 게 편하겠지. 이거 7가지 구해서 이거 7가지를 구할래? 아니면 전체 확률에서 얘 뺄래? 이게 편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사건 문제인지 아닌지는 너네가 도대체 내가 이걸 구하려면 어떤 경우를 더 많이 구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해보면 알아.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웬만한 학교들은 적어도란 말 나오면 무조건 뭐다? 여사건이다. 이 문제가 바로 여사건 문제의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예요. 적어도 한 명이 여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 여자가 한 명이든 2명이든 다 된다는 얘기지. 근데 그걸 다 구하려면 귀찮으니까 우리 뭐만 구해? 여자가 안 뽑히는 둘 다 남자인 경우만 뽑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남자일 확률은 6분의 3이 남자겠지. 그 다음 몇 명 남았어? 5명 중에 남자 몇 명 남았어? 2명 남았지. 그지? 그래서 얘를 계산해버리면 얘를 계산하면 이렇게 돼서 얘는 5분의 1이 나오겠네. 이게 바로 뭐야? 둘 다 남자를 뽑을 확률이야. 그러면 적어도 한 명이 여자이려면 1-5분의 1이니까 5분의 4가 되겠죠.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9번 갑시다. 자, 이번에는 은철이와 윤석이와 다은이가, 그죠? 총을 쏠 거야. 다은이 안 왔어, 근데, 명중할 확률이 각각 3분의 2, 2분의 1, 4분의 3. 다은이가 제일 잘 쏴. 근데 이 세 사람이 동시에 한 마리의 새를 향해 총을 쐈어. 근데 그 새가 죽어. 그러면 어떻게 돼야 죽겠냐? 세 발 다 맞아야 죽냐? 맞고야? 그러니까 막 강해? 세 발 맞아야 죽어? 아니지. 한 방만 맞아도 죽는단 말이지. 근데 그 한 방을 맞추지. 아니면 2방 맞으면 살아? 다시 죽지. 걔도 죽지. 세 방 맞아도 죽고. 그러니까 얘는 죽을 확률을 구하는 것보단 그치? 안 죽을 확률을 구하는 게 빠르다는 거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안 죽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3명 다 못 맞춰야지. 그러면 3명 다 못 맞출 확률은 처음에 3분의 1, 은철이 3분의 1, 그 다음 윤석이는 2분의 1, 그 다음 다은이는 4분의 1. 얘네를 어떻게 곱해? 그럼 얼마? 그치? 그러면 죽을 확률은 24분의 3. 23. 그죠? 얘가 살 확률이야. 오케이? 됐습니까? 그 다음 10번. 10번 문제는 사각형으로도 나올 수 있고 삼각형으로도 나올 수 있고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 근데 이제 뭐 대표적으로 많이 나왔던 오각형 문제예요. 주사위를 몇 번 던진대? 2번 던진대. 자, 한 번 주사위 나온 눈만큼 움직이기로 했죠. 가끔씩 이렇게 바꿀 때도 있다. 주사위 나온 눈의 세 곱하기 2만큼 움직일 때 또는 곱하기 3만큼 움직일 때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를 너네가 꼼꼼하게 잘 읽어야 돼. 이 그림 나왔다고 나 이 문제 알아.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야. 문제를 잘 읽어보세요. 자, 근데 얘가 어느 쪽으로 움직인대요?
A에서 B 쪽으로, 즉 반시계 방향 쪽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렇게 A에서 B 쪽으로 안 하고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되고 또 그거 몰라고 틀리는 바보들 조심하세요. 그럼 이쪽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니까 얘가 어디에 가야 된대? 마지막에 점 D에 오게 될 때를 구하래. 그럼 딴 거 쓸 필요도 없어. 자, 처음에 여기에 올 때는 몇이 나와야 오지? 1. 그 다음 2. 그 다음 3. 자, 그럼 다음엔 몇 각형이야 이거? 오각형. 그럼 그 다음은 이제 8. 그죠? 어떻게 하면 돼? 계속 5씩 더하면 돼요. 그 다음은 13. 근데 주사위 2번 던져서 더해갖고 13 나올 수 있어요? 그죠? 6 더해봐야 12야? 할 필요 없어. 이 뒤는 더 이상 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3이 나올 때와 8이 나올 때만 찾으면 되겠네요. 경우의 수. 3이 나올 때의 경우의 수 몇 가지? 2 가지. 1, 2, 2, 1 두 가지. 8이 나올 땐 막 어떤 애들 보면 1, 7 선생님 1, 주사위에 7이 어딨어, 그지? 2, 6 3, 5 4, 4 5, 3 6, 2 이렇게 몇 개? 5개. 합치면 7가지. 이렇게 하는 문제예요. 됐어요? 그 다음 11번. 지우기와 예진이 안 왔네 또. 우리가 다 죽었어 이것들. 자, 지우기와 예진이는 일요일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만나서 등산을 하기로 약속을 했대. 일기예보를 확인한 일요일에 비가 내릴 확률이 25%, 지우기가 약속 장소에 나올 확률은 10분의 7, 예진이가 약속 장소에 나올 확률은 7분의 3. 보니까 지우기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지? 예진이는 안 나가려고 좀 하는 중이고. 어쨌든 자, 그렇다면 얘네들이 일요일에 등산하지 못할 확률을 구하래.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못하리란 말 때문에 걔네 어설프게 여사건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어. 이건 여사건 문제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너네가 어떻게 돼야지 둘이 만나고 어떻게 돼야지 둘이 안 만나는지를 생각하면 돼. 알겠어? 무슨 말인지? 자, 그럼 둘이 등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둘이 등산하려면 일단 비가 안 와야지. 그 다음에 지우기는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지. 나올 확률 10분의 7. 비가 안 올 확률은 지금 몇이지? 그치, 4분의 3이에요 25%라는 건 100분의 25 약분하면 4분의 1이야 즉 4분의 1이 비가 오고 4분의 3은 비가 안 와. 그 다음에 예진이가 어떻게 돼야 돼 또? 나와야 돼. 그치? 그래야 둘이 만나겠지. 나오는 확률 7분의 3. 자, 그러면 둘이 못 만나려면 어때? 되게 많지. 비가 와도 둘이 나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지우기가 나와도 예진이가 안 나오면 안 되지. 또 예진이가 나와도 지우기가 안 나가면 안 된단 말이야. 그죠? 이 못할 거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해? 이거를 구해서 빼는 거지. 이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돼야 돼? 비가 안 오고 지우기 나오고 예진이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곱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4분의 3 곱하기 10분의 7 곱하기 7분의 3 하면 되겠네요. 약분하면 40분의 9가 바로 둘이 만날 확률이야. 그러면 못 만날 확률은 40분의 31이 바로 둘이 못 만날 확률이라는 거죠. 그죠? 둘이 거의 안 될 거란 얘기야. 그지? 다음. 지우가 기분 나빠하지 마. 장난이니까. 12번. 6개의 끈 중에서 3개의 끈을 택할 때 삼각형이 만들어질 확률.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어때야 돼? 짧은 두 변이 가장 긴 변에 보다 합이, 그러니까 짧은 두 변의 합이 나머지 가장 큰 긴 변보다 커야 되거든. 그죠? 그러면 그걸 너네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1, 2, 3, 4, 5, 6 6개의 끈이 있어. 근데 확률을 구하라고 했거든. 일단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겠지. 일단 6개 중에 몇 개를 골라? 3개.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5 곱하기 4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는 거야. 알겠어? 6개 중에 3개 고른다. 대표 뽑기야. 그지? 6명 중에 3명 뽑는다. 자격 상관없다 이거지. 그럼 얘는 이렇게 구하고 약분해봤더니 뭐 20 나오나요? 이렇게 못 믿겠지? 맞네요. 자, 그러면
20가지 중에서 그럼 과연 삼각형이 만들어질 경우는 몇 가지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삼각형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1, 2, 3, 4, 5, 6 이 중에 삼각형 만들고 너네가 다 찾는 거거든 사실은. 찾는 건데 어떻게 찾는 게 제일 효율적일까라는 얘기야. 어떻게 찾는 게 제일 편한 방법은 봐봐. 너네는 보통 앞에서부터 본단 말이지. 근데 앞에서부터 보는 것보단 가장 긴 변을 기준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빨라. 즉 만약 가장 긴 변이 6이야. 그때 되는 거. 나머지 두 개 더한 게 어때야 돼? 커야 되잖아 6보다. 그러면 일단 1호 이런 거 다 필요 없지. 2호 되지. 그 다음 3, 4 되지. 3, 5 되죠. 4, 5 되죠. 이렇게 찾는 게 훨씬 더 빨라. 1, 2, 3, 1, 2, 4 이거 찾는 거보다. 알았어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만약에 가장 긴 변이 5면 1, 2, 1, 3, 1, 4 다 한데 1, 5부터 되겠지? 근데 1호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 다음에 2, 3, 2, 4 되네요. 그 다음 2호? 안 돼요. 그죠? 그 다음 3, 4, 3, 5 안 돼요. 4, 5 안 돼요. 그지? 됐어요? 그 다음 만약에 그 다음 가장 긴 변이 4다. 어? 뭐 있다고? 아 6이 있었구나. 쏘리 큰일 날 뻔했다. 2, 4, 2, 6이 있고요. 근데 6은 가장 긴 변이 아니잖아. 이씨. 죽을래? 낚일 뻔했네. 진지하게 얘기해서는 진짜인 줄 알았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가장 긴 변 뭐? 5. 여기 6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 다음 4가 돼서 가장 긴 변이. 그러면 1, 3 안 돼. 1, 2도 안 되고 1, 5 안 되지. 왜? 가장 긴 변이 5니까. 그 다음 2, 3 있죠. 더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 또 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3이면 없어. 그 다음부터 몇 개? 몇 개? 7개. 답은 그래서 20분의 7. 이 바로 삼각형이 만들어질 확률입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거 시험에 나왔는데 틀리면 진짜 특급 칭찬해 줄 거야 내가. 우리 반 특급 칭찬은 뭔지 알지? 13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죠? 제일 처음 봤더니 AB와 AC의 길이가 같아요 라는 표시가 있잖아. 근데 이 그림에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표시해. 그림에다가 얘랑 길이가 같아요. 그러면 어디랑 각이 같은 거예요? 여기가 같은 거지. 그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자, 근데 여기 각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 그지? 근데 어딜 구하래? A, B, C의 크기를 구하래. 지금 여기를 구하래. 그지? 그럼 너네가 여기를 X로 놓거든, 애들이 기본적으로.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 풀 때 힘들어.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자, 얘랑 길이가 같지? 그리고 얘랑도 같지? 제일 작은 각이 어디처럼 보여? 맨 위에지? 그럼 거기를 X로 놓을게. 그러면 여기는 뭘까? X. 자, 여기가 X, 여기가 X야. 자, 삼각형에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여기에는 A 플러스 B. 그럼 여기는 뭐야? EX지. 이거 못 쓰는 애들 은근히 많아. 이거는 알면서 이렇게는 못하는 애들 많다고. 이거를 두 개를 더하면 EX고 여기는 그러면 180 마이너스 EX고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이 많단 말이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그냥 외곽이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가 EX야. 그럼 여기는? EX네. 빨간색이 뭐였어? EX였던 거야. 그럼 여기도? EX네. 그럼 여기 아래는? X겠네. 그지? 자, 삼각형 다 더하면 몇 도? X 몇 번 더해야 돼? 5X겠지. 그래서 이게 몇 도? 180도. X는 몇 도? 36도.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A, B, C는 몇 도? 72도. 좋다고 또 다 36도 써라. 알았어? X 구했다고 쓰는 게 아니라 거기는 EX를 써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 14번. 이거는 그냥 문제 푸는 법만 알려줄게. 우리 반 얘기했지 이거. 그지? 요 각의 이등분선 만나는 여기와 여기에는 무슨 공식? 2배다 라는 공식이 있다고. 무조건. 근데 문제에서 여기가 몇 도래?
40도 누가 커 보여? 왼쪽 게 커 보여? 오른쪽 게 커 보여? 왼쪽 게 크지? 그럼 여기다가 80. 알겠어요? 이게 이 문제의 풀이야. 딴 거 다 필요 없어. 근데 만약에 선생님 이런 문제도 나오던데 이런 문제는 그럼 뭔가요? 하나, 둘, 하나, 둘, 3등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때는 여기를 봤을 때 A, 2A, 3A야. 알겠어요? 이게 왜 나오는지는 살짝만 설명을 해주면, 봐봐. 요 삼각형에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얘 더하기 얘는 얘야. 그지? 즉 동그라미 3개 더하기 3A는 X 3개야.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는 3, 3, 3 나눴어. 동그라미 하나랑 A 하나랑 X 하나 이렇게 같은 거네? 그죠? 근데 여기서 봐봐. 내가 만약에 여기 각을 몰라. 근데 얘를 X라고 내가 한번 해볼게. 각 X. 각 X랑 동그라미 하나 더하면 뭐야? X 표시 하나지. 즉, 각 X 더하기 동그라미 하나는 X표 하나란 말이야. 그죠? 근데 보세요. 얘를 이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동그라미, A는 X표 빼기 동그라미지. 얘도 봐봐. 이거 넘기면 X표 빼기 동그라미지. 이게 바로 뭐라고? A라고. 그래서 여기가 A인 거야.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외곽의 성질 있지? 삼각형의 외곽의 성질. 나머지 두 내각의 합과 같다라는 거, 그거 이용해서 푸는 거야. 물론 방정식이 약간 쓰이고요. 그 다음 15번. 이것도 너네한테 내가 알려주고 싶은 건 공식. 외워.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려나가면, 이런 식으로. 물론 여기서 더 할 수도 있어. 이렇게 하면 어떤 공식이 있느냐? 첫 번째, 여기가 X면 여기도 X. 그 다음 여기 생기는 얘는 2X, 여기도 2X, 여기는 3X, 여기도 3X, 그 다음 여기는 4X. 계속 1씩 늘어나. 이게 공식이야. 왜 그런지는 이렇게 보면 알아. X면 외곽이니까 더해. 여기는 2등변이지 또 양쪽이. 그래서 여기 또 2X다. 이 노란색 삼각형에서 봐봐. 내각 두 개 더하면 외곽 나오잖아. 그래서 X 더하기 2X는 3X인 거야. 공식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제의 답은 금방 구할 수 있겠죠. 16번. 완전 중요한 문제야. 게다가 이 문제는 배점이 높아. 이 문제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맞는 문제야. 못하는 애들은 맨날 틀려갖고 와. 그럼 너네가 공부 잘하는 척 하고 싶으면 이 문제 맞으면 돼. 자, 삼각형 ABC가 AB랑 AC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래. 이등변 삼각형. 즉 마찬가지야. 또 얘랑 길이가 같아. 그치? 자, 이 문제를 풀기 귀찮아하는 아이들은 무조건 찍어 뭐라고? 46. 이렇게. 답이 있어? 없지? 그치? 그나마 보기 있으면 애들이 그냥 거기서 찍어버리거든. 절대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자, 어떻게 푸느냐?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이 문제. 여기 몇 도야? 67도. 여기가 46도면 180에서 46 빼면 134. 134를 나누기 2하면 67. 그지? 정확하셨어요. 자, 그럼 여기 67이래. 그죠? 그리고 지금 어떤 표시가 되어 있냐면 얘랑 길이가 같아. 그지? 얘랑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랑 길이가 같아. 그 여기 몇 도야? 67이야. 두 변과. 끼인 각이 같아. 사스 합동이지. 그지? 그러면 얘가 사스 합동이면 당연히 여기랑 여기도 길이가 같겠네. 그래서 여기 원래 선이 그어져 있지, 이렇게. 그래서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거지. 그지? 여기랑 길이도 각이 같은 거야,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 문제에서 뭘 구하래? 여기 구하래. 여기는 어떻게 구하게? 잘 봐. 여기 동그라미, 여기 X.
여기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여기는 동그라미 더하기 x 몇 도일까? 180에서 67 빼면 나오겠지. 113. 그럼 얘네 둘 더한 것도 113이면 여기는, 자, 이 문제 푸는 요령 알려줄게. 이제 답은 나왔고 어쨌든 이 문제 푸는 요령 어떻게 하느냐, 여기 각이 나왔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를 보는 거야. 답은 그래서 항상 얘야. 알았어? 무슨 말인지? 이게 너네 이 문제의 답이야. 알았어? 얼마나 쉬워.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이것만 찾으면 돼. 물론 이렇게 똑같이 문제가 나왔을 때만 엉뚱하게 다른 문제다 이 공식 썼다가 큰일 나지 말고. 알았어? 나 이거 알아! 풀지 말고. 그 다음 17. 얘도 엄청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야. 근데 알고 보면 되게 쉬워. 자, 삼각형이 있습니다. 무슨 삼각형? 또 이등변 삼각형이래잖아. 근데 그 문제에 표시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지 자꾸. 그러니까 너네가 이걸 좀 조심해야 돼. 항상 너네 시험 문제 보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말은 있는데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표시가 없을 때가 많아. 그러니까 그 표시를 너네가 문제를 읽고 표시를 하라고 항상 그 그림에다가. 즉 이쪽이랑 이쪽의 길이가 같은 상태야 지금. 즉 여기가 꼭지각, 얘네들은 각이 같아, 이런 상태잖아. 이제 그 상태에서 지금 얘를 접었대 이렇게. 그치?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라졌어, 접어가지고. 그러면 원래 있던 이 꼬다리 부분이 어디로 갔어? 여기로 왔지, 여기로. 그치? 얘지. 그리고 어디랑 어디랑 길이가 같을까? 여기랑 길이가 같아야겠지. 그리고 또 여기랑 같아야 되지. 그지? 이런 상태를 표시를 한번 해놔봐. 그 다음에 어디를 봐야 되는지 우리는 여기를 봐야 돼. 여기가 지금 27도래잖아 이제. 그지? 자, 이걸 갖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 어디를 구하래? 여기를 구해주세요 그랬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지금 표시를 한번 해봤더니 우리가 새로운 뭔가를 알게 됐단 말이야. 뭘 알게 됐어? 너 또 침묵이 흐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게 너네가 이 문제를 어려워하는 이유라니까. 정말 단순한 거야. 내가 지금 표시 다 해놨잖아. 어? 뭐가? 지금 여기는 27인 거 알아? 여기 몇 도인지 알아? 몰라? 몰라. 근데 얘가 어디랑 같아? 여기랑 같아. 여기 A라고 해볼게. A. 그치? 그러면 얘하고 얘가 지금 각이 같고 여기는 뭘까? 여기 2A잖아. 그죠? 그 다음 또 여기는 뭘까? 여기는 A 플러스 27이지. 이것만 표시하면 너네 다 보이잖아 이제. 다 더하면 180. 그죠? 그럼 얘는 A 하나에 27 두 번 54 했더니 얘가 180. 따라서 A 3개 더한 3A가 넘기면 126 나누기 3. 문제에서 뭐 구해야 돼? 여기 구해야지, 여기. 그치? 답 40 아니야? 40이 아니야, 뭐야? 69. 다음 장. 자, 이제 드디어 외심 내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외심 내심 시험 보면 아는 사람. 들어, 그래도. 기말고사에도 안 본다, 자기. 없지? 선생님이 수업해주는 거 들을 기회 많지 않아. 이럴 때 열심히 잘 들어도. 자, 18번 같은 경우는 외심과 내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을 두 가지 고르라고 했습니다. 일단 너네가 알아야 되는 건 기본적인 외심과 내심의 성질이잖아. 그지? 일단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건 비교를 한번 해볼게. 외심 vs 내심. 외심 그리는 방법 뭐야? 뭐라고? 두 변에 중점 2등분 그거 책에서 맞다. 이거 외심 맞나? 아무도 손을 동의를 안 하잖아. 이거 먼저 아는 사람? 무게중심. 정확하네요? 무게중심이야 이건. 누가 외심이래 이게. 그치? 너네가 이래서 틀리는 거야.
나중에 객관식 보기 이렇게 나온다? 막 1번 막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5라고 써놔. 또 어떤 거는 이렇게 써놔. 또 어떤 거는 이렇게 써놔. 또 어떤 거는 이렇게 써놔. 4개만 쓸게 귀찮으니까. 다음 중 외심은? 4번. 근데 너는 이거 보고 외심 이런 얘기잖아. 그죠? 시험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용자인데? 이씨. 외심의 작도법은 써놓으세요. 모르는 사람들. 세 변에 수직이 등분. 뭐에? 2등분은 2등분인데 수직 2등분이야. 그러면 내심은? 세 각의 2등분선이고 그 선들이 만나는 점들이야. 그러니까 외심은 세 변의 수직 2등분, 내심은 세 각의 2등분. 근데 절대로 그냥 2등분이라고 해서는 안 돼. 외심할 때 무슨 2등분? 수직 2등분. 알겠어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 외심의 특징들이 여러 가지 있거든. 그냥 그림 살짝 그려서 설명할게요. 외심은 어떤 성질들이 있냐면 당연히 원이 어디 있어? 삼각형의 가운데. 밖에 있죠, 밖에. 원이. 내심은 어떤 것도 가운데란 말은 없어, 답이나. 알았어? 밖에인지 안에인지야. 외심이 무슨 외자인데 가운데 그럼 중심이겠지, 그러면 씨. 외, 내. 잘 이해하세요? 그럼 얘는 이때 우리가 그릴 때 여기에 수직 이등분선들이 만나는 점이라고 얘기했잖아. 즉 얘랑 얘랑 길이가 같고 얘랑 같고 여기랑 여기랑 같은 상태에서 수직하면 만나는 점 5. 근데 얘는 어떤 성질이 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첫 번째 꼭지점까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야. 그리고 어디랑 어디랑 각이 같다? 여기랑 여기랑 같다. 그리고 얘랑 얘랑 같고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랑 같아요. 이게 외심의 성질이에요. 근데 내심은 어떻게? 내심은 일단 각의 이등분선들이지 여기랑 여기랑 각이 같아요. 그죠? 여기랑 여기랑 각이 같고요. 여기랑 여기랑 각이 같아. 내가 왜 흰색으로 썼는 줄 알아? 각인데 얘는 이게 작도하는 방법이거든. 그 다음에 이제 성질이야. 이제부터 색깔로 들어가는 부분이 성질들이야. 첫 번째 여기에서 어디까지? 그지? 변까지의 길이가 같아. 왜? 반지름이니까. 그죠? 그 다음 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또 있는데 얘랑 얘랑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랑 여기랑 같아요.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 여기랑 여기랑 같아요. 이제 외심의 어떤 성질이야. 그리고 이때 공식도 있지. 넓이 구하는 공식, 내심 가지고 삼각형의 둘레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2분의 1하면 넓이 나온다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네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성질들이야. 또 각도 있어. 각. 어떤 각? 여기는 여기랑 예. 2배. 그지? 얘는 여기는 여기랑 봤을 때 얘의 절반에 플러스 90 하면 나온다까지. 그러니까 너네가 외워야 될 게 상당히 많아. 외울 게. 이거 안 외우고 시험 본다? 그럼 미친놈이야. 내가 항상 우리 애들한테 하는 얘기지만 친구 우리 할아버지 이름 뭐게? 졸라 어렵지 문제. 왜? 내가 알려줄 적이 없으니까. 근데 너네가 내 할아버지 이름을 너한테 여기다 써놨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 이름 뭐게? 그럼 너네가 알겠지. 그리고 너네가 뭐는 알아? 할아버지 성함 최씨겠죠? 이건 알겠지. 너네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최씨라는 걸 아는 이유 그게 뭐야? 너네가 성이 같은 거라는 걸 스스로 생각을 하니까. 마찬가지 이거 너네가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너네가 외우고 있지 않으면 문제 못 풀어. 당연히 외워야지. 알았어 무슨 말인지? 자 18번 봅시다. 이제 이 정도 설명했으면 이제 알아들을 거야.
삼각형의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은 넷입니다. 맞아요? 세 내각의 교점의 이등분선의 교점은 넷입니다. 맞아요? 맞잖아. 방금 얘기했잖아. 각을 이등분하는 선들이 만나는 점이 내심이라고. 2번 정삼각형은 외심과 내심이 일치한다. 맞아요. 그 다음 3번 삼각형의 외심에서 세변에 이르는 거리는 같다. 내가 얘기했잖아. 외심에서 뭐가 같아? 뭐가? 어디까지? 꼭지점까지야. 변까지가 아니라. 그래서 3번 틀린 거야. 오케이? 4번은 외심은 빗변의 중점에 있다. 이거 너네가 외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외심의 성질. 예각 삼각형은 외심이 어디? 삼각형의 내부에. 직각 삼각형은 외심이 어디? 빗변의 중점. 둔각 삼각형일 때는 외심이 어디? 삼각형의 외부에. 이렇게 외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4번은 맞죠. 5번 둔각 삼각형의 내심은 삼각형의 외부에 있다? 그때 또 기껏 외워놓고 또 헷갈려. 선생님 외부라면서요. 병신아 그건 뭐야? 외심이라고. 내심은 생각해봐라. 삼각형의 내심은 원이 어디 생기냐? 안에 생기는데 어떻게 밖에 생기냐고. 중심이. 안 그래? 기본적인 거야. 근데 이걸 찍어봐. 좋다고 맞다고 해. 나 이거 외웠거든. 막 해서 확신해 차. 막 맞거든. 막 우겨 막. 알았어? 19번. 바로 이게 외심이 둔각 삼각형일 때 밖에 생기는 대표적인 예죠. 그죠? 자, 이런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 삼각형에서 지금 외심을 찍어봤더니 어디에 생긴대? 밖에 생긴대, 여기에. 이게 오래. 그지? 그리고 어디가 각이? 여기가 지금 몇 도? 55도. 여기는 몇 도? 15도랍니다. 그지? 이때 뭘 구하래요? A, C, B. 즉, 여기의 크기를 구하라는 거네. 이렇게를. 그럼 너네가 알아야 되는 외심의 성질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야. 어디랑 어디랑 길이가 같다, 일단. 기본적으로. 얘랑 얘는 길이가 다 같아, 일단. 즉, 여기 몇 도? 15도. 그지? 성질 때문에 너네가 새로운 뭔가를 알게 되는 거야. 여기 15도. 그럼 여기 몇 도? 70도. 이런 식으로 알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몇 도? 왜? 얘랑 얘랑 길이 또 같잖아. 여기는 70도. 그죠? 자, 우리는 지금 어디를 구해야 돼? 여기를 구해야 돼. 여기는 또 몇 도일까? 여기가 바로 x 플러스 15. 그죠? 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응? 그 다음. 방법이 많지. 얘 더하면 180. 근데 이런 방법도 있다. 잘 봐라. 여기 몇 도게? 얘들 더하면 30이지. 그럼 여기 몇 도야? 150. 그지? 여기는 210이지. 여기랑 여기는 몇 배? 2배. 이걸로 풀어도 돼. 방법은 많아요. 답은 니네가 한번 구해보세요. 다음 20번. 엎드리지 마. 이거 많이 봤을 거야, 문제집에서. 지금 여기 몇 도니? 70도. 여기랑 여기.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때 AC랑 ADC의 각의 합을 구하래. 여기랑 여기를 더하래. 이거는 어떻게 푸느냐? 볼 것도 없어. 그냥 X, Y 놔. 각각. 문자 2개 씁시다, 그냥. 근데 얘네가 지금 무슨 삼각형? 아니, 무슨, 지금 저 심이, 이 심이 무슨 심? 네. 샤프심? 미안. 내심. 미안해. 그러지 마. 그러면 내심의 특징이 있지. 바로 뭐 얘랑 각이 같다. 그리고 또 얘랑 각이 같다라는 거지. 그죠? 그럼 이렇게 각이 같은 상태인데 봐봐. 일단 세모 2개랑 x표 2개 더하면 몇 도야? 여기가 70이잖아. 110도겠지. 그럼 하나씩만 더 해보자. 몇 도? 55도. 이게 필요할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는. 자, 그 다음에 자, 이 y라는 각은 외곽이야. 누구의 외곽? 이놈의 외곽. 그지? 여기의 외곽. 그럼 여기서 얘하고 얘를 더하면 y. 즉, 각 y는 뭐다? 세모 더하기 70. 똑같이 x는 누구 더하기 누구?
x 더하기 70.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그지? x 더하기 y 구하라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얘들 더하면 되는 거야. 그지? 즉 세모 더하기 x 더하기 140도를 구하라는 거야. 근데 얘가 자, 이 문제는 정말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어떻게 푸는지 잘 기억해놔. 자, 하나는 O, 하나는 I, 외심, 내심. 요렇게 있으면 이 문제 푸는 방법은 무조건 이렇게 그어. 두 개 그어줘. 그 다음에 각 B가 40이래요. 그 다음에 각 C가 70이래요. 여기가 70이야,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를 쪼개봐야 되기 때문에 너네가 좀 조심을 해야 될 거야. 일단 저 위쪽은 몇 도겠니, 그러면? 똑같이 70이겠네? 40, 70 더하면 110. 나머지도 70이겠구만. 이거는 그래서 문제에서 거기 70이라는 거 안 알려준 거야. 귀찮으니까, 자기들도. 자, 그러면 일단 너네가 알아야 되는 공식이 뭐였어, 아까? 여기랑 여기는 2배요. 그지? 몇 도? 80도. 여기랑 여기는 어떻게 해요? 나누기 2 한 다음에 더하기 90이요. 그래서 몇 도? 110도. 자, 내심은 어때요? 내심은 어디랑 어디랑 각이 같아야 해요? 이 위에랑 아래랑 같아야 해요. 그지? 여기도 마찬가지. 얘랑 같아야 해요. 내심은. 그런데 외심은 어때요? 얘랑 길이가 같아요. 지금 무슨 삼각형이라는 얘기예요?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가 80이면 나머지 이 두 놈 더한 게 100도. 그지? 100도. 그럼 여기는 몇 도? 50도. 저기 전체 위에가 몇 도였어? 70. 여기 몇 도야 지금? 그럼 여기는 몇 도? 20. 그지? 자, 그런데 또 마찬가지. 얘는 지금 내심이요. 110도야.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요 각은 몇 도겠니? 70도를 나누기 2 하니까 그치? 35도겠지. 그림 겁내 복잡하지? 자, 확대 이렇게 쫙 해봐.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 상태야 지금. 근데 여기서 얘가 몇 도라고? 35. 그치? 그 다음 저 50은 어디를 50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요게 50이야. 그치? 여기 50. 그 다음에 여기 위에는 여기는 20이요. 근데도 못 구해? 그지? 20? 근데 여기서 50에 35 빼면 바로 나올 거 아니야. 25. 그죠? 20, 15, 35 다 구할 수 있다. 내가 이걸 다 쓴 이유는 뭐냐면 물론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여기 구하라는 문제야. O, B, I 구하라는 게 제일 많이 나와. 근데 가끔 가다가 위에 부분이나 아랫 부분 구하라고 할 때도 있어. 그래서 혹시 몰라서 다 알려준 거야. 알겠니? 자, 다음 22번. 이거 아까 너네한테 내심의 성질에 대해서 살짝 얘기했던 그것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너무 쉬워. 내가 너네한테 항상 하는 방법이 있어. 뭐랑 같냐면 잘 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있어. 이쪽이랑 이렇게 선이 있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이쪽이 AD, 이쪽이 AE야. 오케이? 아니 AB, AC야. AB, AC야. 근데 그 위에 보면 이 가운데 삼각형이 이렇게 하나 있지. 그지? 근데 얘네가 이렇게 접힌 거야. 즉 삼각형의 둘레 요렇게는 이게 바로 얘랑 같다라는 거죠 항상. 알았어 무슨 말인지.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가 지금 뭐래? I래 I. 그지? I란 얘기는 어떻다는 얘기냐면 이 각이 2등분 됐다는 뜻이거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봤을 때 요 각이 2등분 됐다는 뜻이야. 근데 얘랑 지금 어떻대? 문제에서 평행하되지. 평행하면 무조건 너희가 떠오르는 건 동의각과 억각이어야 돼. 그럼 얘는 요 각이랑 요 각이 억각이다. 그리고 얘랑은 여기가 또 억각이야. 봤더니 어때? 얘랑 길이 같고 얘랑 길이가 같단 말이야. 내 얘기가 바로 이 얘기야. 얘랑 그리고 여기랑 같다고. 그래서 얘의 길이랑 얘의 길이를 더하면 뭐가 나온다? 이 삼각형에 둘레가 나온다라는 거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근데 그 삼각형의 둘레가 지금 뭐야? 3, 5, 7이잖아. 더하면 얼마?
15지. 뭐가 15라는 얘기야 너네한테? 그치? 여기 더하기 여기가 15입니다 라고 한 거지 너네한테. 근데 아래는 10 1이래. 따라서 삼각형 ABC의 둘레는 26. 끝. 23번. 내가 아까 너네한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내심 가지고 구하는 공식 말했지. 삼각형의 둘레 곱하기 매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2분의 1. 그게 왜 나오는지 너네 아는 사람, 자기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이고, 그렇지 못하고 그냥 외웠다 그러면 그냥 어중간히 하는 사람이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볼 거야, 공식 자체를 안 외운 사람은 몇 명 있죠. 용자지 용자. 자, 삼각형에서 왜 그 공식이 성립을 하느냐. 내심이 있다면 내저번의 반지름을 우리가 R이라고 했을 때 얘는 어때? 수직이요. 그지? 여기도 수직, 여기도 수직이야. 그러면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쪼개. 빨간색 삼각형, 그 다음에 연두색 삼각형, 그 다음에 주황색. 이렇게 세 개로 쪼개봤어. 그랬더니 이 전체 삼각형의 ABC의 넓이는 빨간색, 주황색, 초록색 더하면 되잖아. 그지? 근데 여기가 다 뭐라고 지금 다? 길이가? R, R, R. R이 뭐게 그러면? 파란색, 이 초록색한테 R이 뭐야? 높이잖아, 높이. 높이. 빨간색한테 높이. 주황색한테 높이. 밑변은? 이 세 개가 밑변이겠지. 그지? 그래서 그 공식이 나오는 거야. 왜냐면 2분의 1 AR 플러스 2분의 1 BR 플러스 2분의 1 CR. 만약 여기를 A, B, C라고 했다면, 그럼 얘네를 더할 때 우리가 똑같이 2분의 1R, 2분의 1R, 2분의 1R 세 번 쓰기 귀찮으니까 2분의 1R 묶고 이렇게 하자 이거잖아. 이게 공식이야. 그지? 별거 아니지 알고 보면. 이 공식 만들어내는 거. 근데 이거를 되게 대단하게 쳐다봐. 오우, 씨. 알고 보면 개 쉬운 건데. 그럼 이 공식을 가지고 너네가 만들 수 있는 게 뭐냐면, 봐라. 그럼 전체 넓이하고, 이게 전체 넓이잖아, 삼각형 ABC. 근데 얘 넓이의 비율을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는 2분의 1 B 곱하기 R이잖아. 그죠? 그럼 그거하고 얘 비율만 보면 되는 거야. 이 문제가 바로 그 문제야, 23번이. 봐봐. 7, 5, 4야. 전체 삼각형의 넓이. 선생님 모르는데요? 어떻게 구해요? 넓이 필요 없다니까. 왜?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7 더하기 4 더하기 5 할 거거든, 전체 넓이는. 근데 거기에 있는 삼각형 IAC의 넓이는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인데?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밑변이 몇이야? 4잖아. 얘 더해봐. 얼마야 지금? 10 6이지. 16하고 얘하고 봐봐. 이제 몇 배게? 4배. 그래서 몇 대 몇? 4대 1. 됐어요? 아이고, 다음 장. 자, 24번과 25번 이제 내심하고 외심의 성질 딱 두 문제 남았어. 아까 얘기했을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 어디 길이가 같다고. 그지? 분명히 내가 얘랑 길이 같고, 얘랑 길이 같고, 얘랑 길이 같다고 아까 내가 분명히 얘기 한번 했었어. 그게 바로 요게 쓰이는 거야. 근데 전체 길이가 12, 10, 14라고 나와 있네요. 12, 10, 14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각각의 길이는 아무것도 모르지. 문제에서 뭘 구하래? AD 구하래. 여기 구하래. 여기 X로 잡읍시다. 그럼 저기가 X면 어디도 X? 여기도 X. 그럼 여기는 몇일까? 12-X. 그럼 여기는 또 12-X. 여기는 10-X. 여기는 10-X. 얘 더하기 얘는 14. 따라서 22 마이너스 2x가 14요.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2x는 얼마? 20이 네? x는 4. 끝. 그죠? 겁내 어려울 줄 알았지? 겁내 쉽지. 25번.
내가 이 문제 지금 내신 대비하면서 애들한테 몇 번을 풀어줬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 문제는 정말 알고 보면, 물론 너네가 외우지 않으면 못 푸고, 근데 뭘 외우면 되냐면 그냥 외심하고 내심의 성질만 외우면 돼. 첫 번째, 큰 원이 있어요. 그지? 외접원이야. 근데 삼각형이 좀 어떻게 있냐면 요렇게 있어. 여기 몇 도게? 90. 90도야. 왜? 왜일까? 거기 써 있어서? 왜 90도일까? 그지? 외심은 어디일 때, 언제일 때 빗변의 중점이 생겨? 직각삼각.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직각인 거야, 당연히. 근데 여기의 길이가 지금 보면 반지름의 길이가 8하고 1에, 즉 얘는 8이야. 여기도 8.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뭐가 있어 지금? 내접원이 있어. 내접원. 근데 이 내접원의 반지름은 얼마래? 2래. 요렇게. 그지?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도 수직으로 하나 내리고 이쪽으로도 수직으로 이렇게 하나씩 내려줘. 그러면 여기 길이 다 2지. 그죠? 얘는 정사각형일 수밖에 없어요. 왜? 반지름, 반지름. 여기 직각. 그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얘는 정사각형이다. 그러면 보세요, 이제. 전체 길이 얼마야? 16이야. 여기랑 여기 길이 알아요, 몰라요? 이쪽 길이 알아, 몰라? 몰라. 그럼 어떻게 구할 거야, 이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하면 이 문제는 금방 풀려. 왜 그러느냐? 아까 내가 얘기했지. 얘랑 어디랑 같다고? 얘랑 같은 거야, 얘랑. 여기까지. 알겠어? 그 다음은 또 얘는 얘랑 같은 거야. 그러면 여기는 뭐야 지금? 주황색이 B, 파란색은 A. 자, A 플러스 B는 16. 그지? 근데 이거 왜 구해놨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굳이 밑변 곱하기 높이가 아니라 둘레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2분의 1로도 할 수 있으니까. 자, 저 삼각형의 둘레가 뭐예요? 둘레를 내가 빨간색으로 써볼게. 여기 길이 뭐? 그냥 읽어. B 플러스 2. 여기는 A 플러스 2. 여기는 굳이 A 플러스 B로 할 거야? 아니지, 16. 그러면 다 더해봐. A 플러스 2 더하기 B 플러스 2 더하기 16. 이게 뭐야 지금? 둘레잖아. 둘레 곱하기 반지름 얼마? 2 곱하기 2분의 1. 얘가 바로 넓이. 선생님 AB 모르는데 어떻게 구해요? 구해놨잖아 여기. 그치? 얘하고 얘 더하면 몇인데 이게 지금 16이야 16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16 얼마? 36. 얘네는 그냥 약분. 답은 36. 됐어요?